안녕하세요. 큐플러스의 김결이. 보니까 쭈혜인입니다. 야! 적응하셨다. 이제 패밀리가 되셨어요.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호르몬 자가주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결익킴 내돈내산 준비물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호르몬 자가주사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호르몬 주사는 사실 2주나 3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하셔야 되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맞으시는데요. 자가주사를 할 수 있는 호르몬으로는 예나스테론, 에스트라디올 대포 주사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비도의 경우에도 FTM 트랜스 남성들이 맞으시는 이제 주사인데 용량이 좀 많아요. 4cc나 되기 때문에 직접 자가주사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가능하면 의료기관에 가서 안전하게 맞으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가족 중에 적어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네비도는 자가주사를 하실 수 있도록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주사들 에스트라디올 대포나 예나스테론의 경우에는 1cc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배우면 자가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나스테론이고요. 이게 에스트라디올 대포인데요.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빨간색 줄과 노란색 줄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다를 뿐 너무 비슷하게 생겨있고 글자도 아주 작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사 놓기 전에 항상 간호사 선생님이랑 환자분이랑 같이 이름을 확인을 하고 앰플을 따서 주사를 놓고 있어요. 이게 네비도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용량이 더 많네요. 네, 이렇게 뚜껑을 따서 주사액을 따야 되는 거는 바이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앰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주사를 하시게 되면은 미리 처방을 많이 받아서 집에 보관하다가 스스로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이 주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처방을 어느 정도 해요? 일단 주기가 좀 안정되신 분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맞을 주기가 뭐 2주에 한 번 한 앰플을 전부 다 맞는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결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들이 괜찮다면 길게는 1년까지 1년까지도 예, 처방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유학 가시는 분들. 그 가이드라인에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호르몬 투약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건강검진 전까지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 주사 이거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사실 상온에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 안전하게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추천은 냉장고예요, 선생님? 네. 왜냐면 저희도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혹시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생길까봐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호르몬이랑 변질될 수가 있어가지고 냉장고에서는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보관을 하시는 어디예요, 게 거기가? 문 쪽이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해도 좀 사르르 낄 때도 있거든요. 미리 꺼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금방 녹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렇게 써도 되나요? 네네. 냉장고에서 꺼내서 1시간 정도 상온에 놔둔 다음에 주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정도 전에 사실 미리 꺼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바빠 현대사회. 그래서 냉장고에 꺼내신 뒤에 이제 체온으로 어차피 이제 몸에 들어갈 거니까 체온으로 살짝 녹여주시면 잘 녹습니다. 녹이다 보면 좀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보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폐기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다 녹아서 특별한 이물질이나 결정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주사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돼요, 선생님 그렇게? 지금 이것도 유통기한이 2026년까지거든요. 굉장히 기네요. 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제약사에서 약을 사올 때 유통기한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은 것들을 다 사오기 때문에 네, 1년치 받아가시는 중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알게 됐냐면 엄마가 냉장고에서 발견을 했다.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냉장고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냉장고에 뒀더니 엄마가 냉장고에서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 비싼 걸 다 버려버려서 너무 아깝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미니 냉장고가 있잖아요. 혼자 만약에 방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도 하면 되겠다. 불안하니까 상온에 보관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필요한 준비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엉덩이가 필요하고요. 미리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손소독제가 있으면 좋겠고요. 알콜솜 그리고 당연히 앰플, 네, 주사 맞을 앰플, 그리고 주사기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를 따로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 주사 바늘은 18게이지
짜리 주사 바늘이고 저희가 필터 주사를 쓸 거를 보통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필터 주사? 앰플을 따다 보면 미세한 유리가루들이 이 주사액에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 유리가루를 걸러주는 주사 바늘이 필터 주사기예요. 인터넷으로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필터 주사기라고 하면 이 주사기에 아예 필터 바늘이 꽂혀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이 18게이지 니들하고 또 실제로 주사할 때 들어가는 니들 이 두 개를 이렇게 사야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 주사할 때는 저희가 보통 23게이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22게이지만 해도 조금 아프셔가지고 23게이지 정도면 상온에 할랑할랑하게 잘 녹아있는 호르몬 주사를 놓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크기예요. 내비도도 똑같은 23게이지로 놓을 수 있나요? 내비도는 4cc를 일단 담아야 돼가지고 3cc짜리 주사기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주사기 용량이랑 네. 이 바늘이랑도 상관이 있는 매칭이 거예요? 돼 있어. 아, 그거에 따라서 주사기가 용량이 다르구나. 크면은 주사 바늘도 커. 18게이지, 네. 22게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숫자가 낮을수록 바늘이 더 굵은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어?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근데 저희도 처음에 주사기를 안 산 거예요. 앰플만 사오고 알아. 주사기를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를 사러 이제 갔는데 너무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주사기만 그쵸. 사니까. 네, 주사기만 사니까 네. 호르몬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젊고 이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쁜 용도로 쓰진 않을까 되게 경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이 있었어. 호르몬 처방을 장기간 처방 원해서 많이 처방해 드렸는데 환자분이 다 집어서서 주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는 거야. 맞아요. 실제로 환자가 주사를 하려면 진짜 이 주사기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주사기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살림에서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선생님은 주사 처방을 해드릴 때 혹시 주사기가 집에 있으신지 여쭤보고 주사기 없고 아니면 처음이다 자가주사가 그러면 주사기, 주사바늘, 알코올솜 뭐 이걸 다 챙겨드려요. 세트로. 네, 왜냐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패키지로. 우선은, 패키지로 이렇게 드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본인이 뭐 주사는 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서 바늘은 2개가 필요하다. 네, 이게 큰 바늘을 쓰는 이유는 뭔가? 큰 바늘을 쓰는 이유는 호르몬이 기름이라 가지고 정말 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앰플에서 주사기까지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조그만 바늘 이용.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주사기를 그대로 가지고 호르몬을 뽑아서 이걸로 주사를 그대로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늘 주변에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사 바늘은 아예 새 걸로 쓰면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덜 생기고 좀 편안하게 주사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이제 밴드 꽂고 붙여야 되니까 아. 네, 그거까지 있으면 이제 끝 아닌가요? 네, 준비물은? 끝입니다. 그쵸? 네. 앰플 따는 법 좀 네. 알려주세요. 근데 워낙에 앰플은 이렇게 조그만데 이제 연습하려고 이렇게 큰 앰플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유리잖아요. 맞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 앰플을 보시면 이렇게 점이 앰플에는 항상 찍혀 있어요. 점 밑으로 살짝 유리에 금이 가 있거든요. 예, 오. 금이 갈라질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앰플을 따셔야 돼요. 네, 한번 이제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알코올솜으로 네네네.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따니까 편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보통 오른손잡이면 네. 점이 내 왼쪽으로 가게, 혹은 약간 나의 안쪽으로, 그냥 내가 힘주기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따기 전에 여기 위에 막 방울이나 좀 네.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톡 쳐서 다 맞아요.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거 너무 중요한데 말씀 안 드려요. 모니카 전문가네. 모니카 전문가야. 보관을 하고 놔두면 여기 위에 어. 호르몬이 올라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를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어. 근데 호르몬은 진짜 끈적해가지고 한참 동안 두드려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잘못 두드리다가 앰플 깨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솜으로 네. 네, 감싸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또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유리 가루가 여기 다 들어가 있대요. 주사를 한두 번 맞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트랜스젠더 분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터 주사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필터 바늘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네, 주사를 잰다면 네. 우선은 붉은 주사 바늘로 재시면 됩니다. 고기를 건드리면 안 되죠, 선생님. 네, 여기는 무균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시지 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고 이를 결합을 시켜서 원래 앰플은 거꾸로 와우. 들고 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와우. 네네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위로 들어도 되는군요. 네, 네. 그래야지 얼마가 남았는지가 잘 보이는데요. 얘가 앰플 양이 많네요. 네. 얘 물이에요. 1cc만.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네, 공기가 들어있는 거 역시 톡톡톡톡 두드려서 공기를 빼줍니다. 네. 공기를 빼서 1cc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선생님 이게 딱 1cc 들어있어요? 아니면 1cc 조금 더 들어있어요? 딱 1cc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1cc를 채우려면 네. 정말 바닥까지 긁어 모아야지 1cc가 그래요? 채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 바늘은 필터 바늘이면 여기 바늘 끝에 여기에 필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가루가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걸로 주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바늘을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 바늘 캡 끼우는 거 캡 끼우는 거 정식으로. 이것도 정식이 있어요. 그럼. 네, 맞아요. 워낙에 이제 자꾸 이 캡을 끼우다가 바늘을 찔리는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끼워야 되나 네, 선생님?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바닥에 캡을 두고 바닥에서 이렇게 다른 손이 만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바늘을 뺄 거예요. 바늘을 이제 주사할 바늘로 바꿀 거고요. 역시 소독된 곳이니까 여기는 손으로 절대 대면 안 되고. 저는 이것도 바늘 갈 때도 알콜솜으로 한 번씩 닦고 했는데 아, 안 닦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예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이 포장지 안에는 다 무균이라고. 그래서 포장지를 뜯을 때 한쪽에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양쪽을 잡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으면 되는. 되게 중요한 게 이 바늘과 주사기 사이가 잘 터져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거잖아요. 네, 얘를 아주 단단하게 끼워 주셔야지 호르몬 놓다가 보면 호르몬이 끈적해가지고 빨리 안 들어가서 분리가 돼, 두 누르다가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럼 호르몬을 하나, 다 공중에 쏟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제 주사를 놓을 건데 네. 주사는 준비가 됐고 그러면 주사 놓을 부위를 엉덩이를 좀 1차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엉덩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근육 주사여서 많이 쓰는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호르몬이 예상보다 빨리 빠져나가요. 빨리 전신순환으로 호르몬이 돌게 되고 그러면 몸 안에서 빨리 분해돼서 배출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쓰는 근육에다가 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힙업 운동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맞으시고 나서 며칠은 이렇게 힙업 운동을 안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육 주사라고 치면은 허벅지랑 엉덩이와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효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네, 네. 되신 거예요. 네, 허벅지에 맞으면 호르몬 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긴 하는데 피하 주사가 조금 더 아프기도 하고 약간 경결이라고 해서 주사 맞은 부위들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놓을 수 있다면 엉덩이 근육 주사가 가장 좋다라고 추천드려요. 여기 근데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네요. 우리가 엉덩이에 주사를 어디에 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쪽 엉덩이를 4등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깥쪽, 위쪽 4분면에 주사를 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중둔근이랑 소둔근이 있는 위치거든요. 대둔근이 엉덩이에서 제일 큰 근육이고 대둔근 밑으로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둔근은 큰 근육인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지 않는 거거든요. 이쪽에 소둔근이랑 중둔근이 골반뼈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쓰는 근육이고 그리고 밑으로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주사 맞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그리고 위쪽 바깥쪽이면 그래도 면적이 굉장히 큰데 난 고민될 것 같아. 그 큰 네. 면적에 또 어디다 찔러야 되나? 큰 면적에서는 네. 가운데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돌아가면서 찌르시게 돼요. 어차피. 왜냐면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니까 지난번에 맞은 데를 조금 피해서 맞으시는 게 좀 덜 아파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옆쪽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옆이네요. 예, 너무 뒤에서 놓으려고 위치를 찾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얘기에 의하면 네. 다리를 뒤쪽으로 런지하는 자세로 했을 때 튀어나오는 중둔근, 소둔근 이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 부위가 이 정도로 넓게 생겨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넓은 부위에 놓는데 알콜솜으로 잘 소독을 해주시고 알콜솜으로 소독을 하고 나면 이 부위는 지금 소독된 상태니까 손으로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를 놓으실 때는 이거는 근육 주사여서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부에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면 훨씬 아프고요. 그냥 약간 툭
한번 들어가야 이런 돼, 느낌으로. 쑥 들어가야 네, 된다. 쑥 들어가야지 덜 아프십니다. 바늘을 어느 정도를 넣어요? 바늘은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한번 그 리거지라는 걸 해보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피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주사를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에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당겨지는데 원래는 안 당겨져야지 당겨지는 게 정상이고 정상이에요. 당겨지는데 만약에 피가 보인다 그러면 주사 바늘을 빼서 다 빼지 마시고요. 살짝 옆으로. 네, 혈관을 피해. 혈관을 피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당겨보시고 피가 안 나오면 오케이, 이 위치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가끔 이 리거지를 했을 때 피가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주사를 확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빼서 방향 틀어서 다시 넣어서 다시 리거지를 해보시면 된다. 왜냐하면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을 때 가장 아프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거지에서 피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하면 쭉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네, 주사 바늘을 떼면서 알코올솜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사 맞고 나면 엄청 많이 문지르는 거 어렸을 때 하셨죠. 근데 호르몬 주사는 많이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꾹 눌러놔 이유가 주시면 있네요. 되세요. 많이 문질러 주시게 되면 너무 빨리 옆으로 퍼져나가서요. 호르몬 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요. 꾹 눌러서 이제 호르몬이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않게. 근데 이거 주사바늘 뺄 때도 확 빼는 게 좋죠. 네, 아니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는 것보다는 피부를 통과할 때 그냥 빠르게 빼시는 게 덜 아파요. 저는 이제 제가 주사를 놔줬으니까 침대에 눕혀놓고 이렇게 주사를 놨단 말이에요. 보통 네. 병원 가면은 누워서 맞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놨더니 그게 훨씬 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맞는 게 약간 덜 아프다고 해요. 그래요? 왜 네, 그래요? 약간 서서 다리를 살짝 뒤로 뺐을 때 그때 중둔근, 소둔근이 약간 모이면서 텐션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한번 하고 나니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겨요. 막 엄청 많이 이것도 나옵니다. 생기고 네. 뭐 바늘도 생기고. 네. 근데 이런 거 네.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해서 따로 버리는데 집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버릴지도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것도 의료용 폐기물이어서 그냥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긴 하거든요. 가능하면 의료용 폐기물 박스를 사서 이게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주사 바늘을 버릴 수 있는 그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버려주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그냥 병원으로 가지고 오세요. 네, 그 상태로. 그러면 그 의료용 폐기물 박스에 이거 전부 다 버리면 돼요? 아니요, 그 의료용 폐기물이 이게 분리돼서 버려집니다. 주사 바늘은 주사 바늘용 의료용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얘는 그냥 태우는 의료용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버리게 돼요. 이거 앰플은 어떻게 하냐? 유리. 또 유리 불연성 쓰레기 박스에 또 따로 버려요. 의료용? 아니요, 의료용 아니어도 돼요. 아, 네네. 그래요? 주사 맞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방문해라. 너무 네. 아프다 싶은데. 네,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너무 피가 많이 났거나 혹은 주사가 터져서 주사가 얼마만큼 양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카 전문가야. 그래서 네. 오늘은 자가주사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도 산림의원에서 자가주사 방법을 배웠지만 오래전에 배웠어서 이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주사가 앰플이나 바이알 말고도 제재가 있잖아요. 다음 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